소리 좀 크게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됐죠? 볼륨을 좀 올리세요. 오케이. 네. 자,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요 건물이 뭐 같아요? 요 건물이 어떻게 보면 이슬람 사원 같죠, 그죠? 이 사원이 아니고 뭉타즈 마할의 무덤입니다. 사자한하고 뭉타즈 마할의 무덤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걸 타지 마할이라고 합니다. 이 타지 마할이라는 무덤은 정말로 아름다운 무덤이고, 또 하나는 이 무덤이 이슬람 사원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마치 성당을 연상하게 하죠, 그죠? 성당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이 성당 밑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요, 무덤이 있어요. 무덤이 있는 이유는 부활을 기다리거든, 그죠? 그래서 부활을 기다리는 무덤과 마찬가지로 이 타지마할은 그런 의미의 무덤이 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여기 이번 시간에 할 내용은 인도 개간, 인도 역사, 인도 종교까지 하고요. 다음번에는 이 지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인도의 지리가 되겠습니다. 자, 인도의 지리는 먼저 여기 보면은 여기에 산맥이 이렇게 있어요. 이 히말라야 산맥, 이 힌두쿠시 산맥. 그 다음에 여기가 인도가 되는 겁니다. 자, 인도라고 하는 나라는 조그만 나라가 아니고 하나의 대륙처럼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7개의 인종이 있고 현재 14억 명의 인구가 있는데 아마도 조만간 중국의 인구를 초월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공용어만 하더라도 18개의 공용어가 있고 1500개에 달하는 방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는 이렇게 다양한 것들이 합쳐진 것이 인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인도의 산맥입니다. 인도의 산맥인데 이 위로는 히말라야 산맥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는 힌두쿠시 산맥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쪽으로는 힌두쿠시 산맥 때문에 사람이 왕래가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이쪽에 히말라야 산맥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사람이 들락날락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불 좀 할 수 있겠어요? 불 내가 꺼드릴게요. 이걸로. 그래서 여기 인더산맥이 있으니까 이쪽으로 사람이 왕래를 할 수 없고, 그 다음에 히말라야 산맥이 있고 티베트 고원이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사람이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이 지역은 열대 밀림 지역이에요. 열대 밀림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도 사람이 왕래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이 인도라고 하는 나라는 다른 대륙하고 완전히 절연되어 있는 그런 대륙이 바로 인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런데 여기는 히말라야 산맥이고 여기가 힌두쿠시 산맥이고 여기는 밀림 지역입니다. 그러면 대륙 쪽에서 이 인도 쪽으로 침략해 들어오는 민족들이 있는데 그 침략한 길은 여기에 있는 카이발길이라는 데로 침략해 들어와요. 항상 들어올 때는 여길로 들어옵니다. 여길로. 카이발길이라는 데는 이렇게 아주 꼬불꼬불하게 해서 굉장히 험준해요. 이 길을 통해서만 들어올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요. 요새는 이제 이렇게 포장이 돼가지고 이제 차가 다닐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또 인도는 여기가 인더스강의 요 지역이 평원지역이고 여기가 겐지스강이 돼가지고 요 지역이 평원지역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중앙 부분은 데칸 고원이 되어가지고 여기는 평균 높이가 600에서 800m 정도의 높이를 가지고 있는 고원이 되겠습니다. 고원이죠. 그 다음 하천은 먼저 겐지스강입니다. 겐지스강이 히말라야 산맥에서부터 겐지스강이 이렇게 흘러나오고요. 그 다음에 인더스강은 서쪽에서 인더스강이 이렇게 흐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인더스강 지역은
파키스탄이요. 파키스탄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인더스강이 이렇게 있는데 요 위가 뭔가 하면 여기에 힌두쿠시 산맥이에요. 힌두쿠시 산맥에 의해서 요 카이발 고기를 통해서 침략한 민족이 있는데 그 민족이 뭔가 하면요 아리안족입니다. 그래서 아리안족이 이렇게 침략해 들어와서 BC 1500년대 여기 있다가 BC 1000년대는 여기 있다가 마지막 BC 500년대는 여기까지 진출하게 되는데 여기 바로 아리안족의 침략이죠. 그 다음에 인도의 기후인데요. 되게 인도의 기후는 겨울철에는 북서쪽에서 바람이 싹 불어요. 그 다음에 여름철에는 해변에서 바다에서 바람이 싹 불어옵니다. 그래서 인도도 우리처럼 마찬가지로 4개의 계절이 있습니다. 4개의 계절이 있는데 먼저 겨울은 1월달부터 3월달까지가 겨울이에요. 1월달, 2월달 겨울이고 3월달부터 5월까지는 봄이 없고 여름입니다. 겨울, 여름. 그 다음에 6월부터 9월까지가 몬순 기후입니다. 이게 몬순이에요. 몬순 때 비가 엄청나게 많이 와요. 엄청나게 많이 오고 온도도 엄청나게 높습니다. 그 다음에 9월부터 12월까지는 몬순 후기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겨울, 여름, 몬순 후기 이렇게 4계절로 나눠 있거든요. 그래서 여행을 갈 때는 항상 이때부터 10월달부터 3월, 4월까지 그때가 여행 적기이고 비가 많이 올 때는 여행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 다음 몬순에 비가 많이 온다 그랬죠. 비가 많이 오는데 비가 많이 오는 지역이 따로 있어요. 어디가 비가 많이 오는가 하면은 요 지역에 비가 많이 오는데요. 요 아쌈주의 경우에는 1년에 비가 11,000mm 이상 옵니다. 여기는 300mm밖에 안 돼요. 인더스강 위에는 비가 거의 안 와요. 그래서 여기는 거의 사막지대일 뿐입니다. 근데 11,000mm가 되면 얼마나 많이 오는 거냐? 원래 농사를 지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기준은 1년에 비가 1000mm 이상 오느냐 안 오느냐 그 문제거든요. 그래서 1년에 1000mm 이상만 오면은 농사가 돼요. 10,000mm 오면요, 이건 완전히 폭우입니다. 여기 이 지역은 폭우이고 이 지역은 비가 안 오는 지역이고, 그리고 만약에 이 지역에 비가 너무 많이 오게 되면은 홍수가 나서 사람이 떠내려가서 못 살게 되고, 만약에 이 지역에 비가 너무 적게 오면은 이 지역의 농사가 안 되어서 인도는 고통을 받는 것. 그래서 인도는 항상 비에 의해서 운명이 좌우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도의 인종인데요. 인도의 인종은 드라비다족입니다. 이거 드라비다족이에요. 근데 원래 인류는 어디서부터 출발하는가 하면 여기 아프리카죠. 인류의 발생지는 아프리카입니다. 아프리카에 인류가 발생했을 때는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았는데요. 이 아프리카에서 인류가 발생해가지고 이쪽으로도 가고 이리도 가고 이리도 가고 이리도 가고 이렇게도 가고 해서 각 지역마다 흩어지게 되는데 그 지역의 기후에 순응하다 보니까 사람 모습이 다 바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인도죠. 인도로 간 쪽은 아까 말씀드렸던 드라비다족 혹은 문다족이라고 합니다. 근데 아리안족이 BC 1500년도부터 카이발 고기를 통해서 이 인더스 문명 쪽으로 침략해 들어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천년경에는 겐지스강 상류 부분까지 가고 그 다음에 BC 500년 때는 겐지스강 하류까지 들어가요. 근데 이때 들어온 민족이 무슨 민족이냐면 아리안족입니다. 아리안족이라는 게 어떤 종족인가 하면요, 유럽에는 이 게르만족이라고 있죠. 그죠? 게르만족이 있는데 이 게르만족을 일명 아리안족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게르만족이 이란으로 들어옵니다. 이란으로 들어와서 그 다음에 어디로 들어오는가 하면은 여기 인도로 들어오게 돼요. 그러게 되는데 이게 영화 어디에서 나온 것 같아요? 겨루기에 25시에서 나온 겁니다.
나오는데 이게 뭔가 하면은 이 사람이 아리안족인가 아닌가를 재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아리안족은 아까 말씀드렸던 기르만족이거든요. 왜 기르만족 히틀러가 아리안족의 가장 세계에서 우수하다라고 얘기하는가 하는 그 문제입니다. 왜 그런 문제가 있다는가 하면은 원래 이제 토인비가 뭐라는가? 토인비가 전 세계 문명은 28개가 발생이 되었다. 근데 현재 살아있는 문명은 서구 문명 하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는 서구 사람들 하는 얘기거든요. 근데 서구 문명이 하나밖에 안 살아있는데 그 서구 문명 이전의 문명이 뭔가 하면 그리스 로마 문명이고 그리스 로마 문명 이전이 미노스 문명이에요. 그래서 미노스 문명에서 출발해가지고 그리스 로마 문명으로 가요. 그래서 모든 문명의 출발은 그리스 로마 문명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그리스 로마 문명이 망하고 나중에 나타난 문명이 그걸 이어받은 게 서구 문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서구 현재 문화 문명의 패권은 누구한테 있는가 하면 서구 문명이 있어요. 서구 문명이 있다 보니까 모든 출발점, 모든 사상과 종교의 출발점은 그리스로 봐요. 그래서 모든 사상이 전부 다 플라톤에서 나오잖아요. 그죠? 그 이유가, 근데 플라톤이 활동하고 있을 때 중국에도 그만한 사상가 있습니다. 인도도 다 있고요. 그런데도 플라톤을 그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지금 현재 모든 문명의 패권이 서구 문명이 있다는 걸 주장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래서 만날 이 그리스 로마 문명을 이어받은 이탈리아, 로마, 프랑스 이쪽에서 기르만 민족을 볼 때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야만족이라고 그래요. 기르만족을 야만족이라 그러거든요. 야만족이라 그러는데 히틀러가 딱 들어서면서 야만족이 아니다라고 주장해야 돼요. 야만족, 아리안족이야말로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민족이다라는 걸 증명하는 사람이 히틀러야. 그래서 나치 독일 때 이렇게 아리안족이 우수하다, 최고로 우수하다는 걸 나타내야 되고 아리안족의 특성이 어떤 특성을 가져야 된다. 금발에 새파란 눈에 키 크고 등치 크고 이게 아리안 특성이거든요. 그걸 주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리안족이 이렇게 잘생겼어요. 잘생겼습니다. 근데 히틀러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리안의 문명을 가장 발전시킨 나라가 어디냐? 그 어딘가면요? 인도입니다. 인도의 불교라고 봐요. 그래서 불교의 요 마크를 따서 나치의 마크를 만들었다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다족이나 드라비다족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그다음 아리안족은 이렇게 잘생겼죠. 잘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서양 아리안족 보면 멋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리안족은 또 얼굴이 하얗거든요. 근데 우리 보통 얼굴 하얀 사람이 좋습니까? 까만 사람이 좋습니까? 하얀 사람이 좋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항상 이 사람들을 좋아하고 흑인들을 싫어해요. 근데 만약에 지금 이 흑인, 드라비다족이나 흑인은 지금 못 살잖아요, 그죠? 못 사니까 우리는 좀 무시해요. 근데 만약에 백인들이 못 살고 흑인들이 잘 살아요. 백인들은 돈이 없으니까 돈 쓸 수도 없고 맨날 거지 행세만 합니다. 근데 이 흑인들이 돈이 많아가지고 돈 잘 쓰고 기분 좋게 하고 하면은 누구를 좋아하겠어요? 흑인 좋아해요. 백인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데서도 그리고 경극 같은 데 보면요. 얼굴 흰 사람이 뭔지 아십니까? 얼굴 흰 사람은 간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경극에서 조조 같은 사람은 얼굴이 희게 나와요. 얼굴이 검은 사람은 충성스러운 사람, 그런 사람으로 봐요. 그래서 포청천의 얼굴이 검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인도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인도 역사는 BC 3,500년 전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5,500년 전부터 되는 거예요. 당군 조선 때부터 시작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때 인도스 문명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BC 1700년까지 인도스 문명이 발생을 해요. 그 다음 인도스 문명 이후에 아리안족이 침략해 들어옵니다. 자, 아리안족이 침략해 들어오고 난 뒤에 아리안족에 의해서 만들어진 종교가 힌두교가 돼요.
근데 이때 힌두교는 약간 틀립니다. 이때 힌두교를 통상 뭐라 하는가 하면 바라문교라 그래요. 브라만교 아시죠? 그죠? 이 바라문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이 아리안족이 나라를 만드는데 그 나라가 바로 마우리아 왕국을 만들게 돼요. 이 마우리아 왕국은 믿는 종교가 불교가 되는 겁니다. 불교가 되고 그 다음에 마우리아 왕국 다음에 나타날 왕국이 쿠샨 왕국이에요. 쿠샨 왕조인데 쿠샨 왕조도 불교입니다. 그 다음에 쿠샨 왕조 다음에 쿠타 왕국이 등장하는데 이 쿠타 왕국 때부터는 종교가 바뀌어요. 그 종교는 힌두교가 돼요. 자, 여기 바라문교도 넓은 의미로는 힌두교라고 해요. 그렇지만은 조금 더 세분하면은 이 힌두교는 바라문교입니다. 바라문교고 이 바라문교가 발전시킨 종교, 그 종교가 힌두교가 돼요. 이 쿠타 왕조 때부터 힌두교를 믿게 되는 겁니다. 자, 쿠타 왕조가 거의 끝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슬람 세력이 침투해 들어와요. 1200년대부터 이슬람교가 힌두 대륙을 침략하게 되는데 그래서 힌두 대륙에 이슬람 왕조가 1200년대에 만들어지고 결국 1526년도에 무굴 제국이 성립이 됩니다. 이 무굴 제국, 무굴은 몽골에서 나온 겁니다. 몽골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이슬람교를 믿게 돼요. 이 당시에 인도 대륙 전체 이슬람교를 믿는 국민의 비율이 50%고 북부 인더스강하고 겐지스강 유역에는 이슬람을 믿는 비율이 70% 정도 됩니다. 이게 이슬람의 나라가 돼버린 거죠. 그리고 난 뒤에 영국의 식민 통치에 들어가고 1947년도에 독립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의 개락적인 것은 이렇게 돼 있고 조금 상세한 거 볼까요? 먼저 인더스 문명이 되겠습니다. 인더스 문명은 이게 인더스강이거든요. 인더스강 지역에 여기에 문명이 발생을 해요. 그 문명의 중요한 도시는 하라파와 모헨조다로가 됩니다. 이게 BC 3500년대부터 BC 1700년까지 인더스 문명이 융성을 해요. 근데 1700년이 돼가지고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은 인더스 문명이 완전히 망합니다. 아리안족이 침략해 들어와서 망한 게 아니고 다른 이유, 날씨가 변했다든가 혹은 비문제 때문에, 기후 문제 때문에 아마도 이 인더스 문명이 멸망하지 않았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인더스 문명이잖아요, 그죠? 인더스 문명 보면은 이미 여기는 목욕탕도 있고 창고도 있고 신전도 있고 등등이 다 갖춰져 있고요. 목욕탕도 멋있게, 공동 목욕탕도 벽돌로 멋있게 만들어가지고 문명 생활을 했던 겁니다. 그다음 거기 나온 거 보면 이게 인장인데요. 이 인장 이건 굉장히 크게 나왔는데 실제로 굉장히 적습니다. 굉장히 적어가지고 하면 이게 신분증이 아니겠는가라고 얘기를 해요. 여행 허가증 이렇게. 그다음 이렇게 무이상도 나오는데 무이상은 인도 고대 종교인 샥티와 시바의 운명이 벌써 이때 만들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아리안족이 들어와요. 아리안족이 들어오는데 이 아리안족은 원래 유목민이 됩니다. 유목민이 되는데 이게 그 아리안족은 이 의미가 뭔가 하면요, 손님에게 잘해주다 그런 뜻입니다. 유목민이 우리 이런 얘기 들어봤죠. 유목민이 사는 곳에 가면은 남편이 자기 부인을 하룻밤 자게 만들어준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네.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한 이유는 뭔가 하면은 이 손님에게 잘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유목민에게는 그 이유가 유목민은 멀리 떨어져 있고 이동할 때 항상 다른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잠을 자야 되는데 그 손님을 잘 대해주지 않으면은 자기도 어디 갔을 때 대접을 못 받잖아요. 그럼 죽어버려요. 중간에서. 그렇기 때문에 손님에게 잘 대해주지 않으면 유목민들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리아의 뜻이 뭔가 하면 손님에게 잘해주다는 뜻으로 쓰여집니다. 근데 이 아리아인이 BC 1500년대에
여기에 힌두쿠시 산맥을 넘어서 침략해 들어와요. 침략해 들어와서 1500년대에서 1000년까지, BC 1000년까지 여기를 삽니다. 이 산 걸 뭐라고 하는 건 으쉐마라 그래요. 으쉐마 500년 동안 으쉐마 생활을 하다가 편하게 안전하게 산다는 뜻입니다. 그러다가 BC 1000년경에 겐지스강 상류 쪽으로 이동을 해요. 이동을 하는 걸 뭐라 하는가 하면 요가라 그럽니다. 우리 요가 하는 거면 이렇게 운동하듯이 하는 건데 그 뜻은 그게 아니고 이동한다는 의미가 요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500년 동안 또 편하게 잘 지내는데 그걸 으쉐마라 그래요. 그러다가 다시 겐지스강 하류로 이동하는 게 요가가 돼요. 그래서 점점 여기 살다가 점점 더 인구가 늘어나고 점점 더 살기 좋은 곳으로 가는 게 이쪽으로 이동하는 거거든요. 이걸 요가라 한다 그러죠. 그래서 인도에서 아리안족이 침략해 들어와서 처음 만들어진 종교가 뭔가 하면 베다입니다. 베다인데 먼저 전기 베다 시대는 여기가 전기 베다 시대, 이쪽이 후기 베다 시대인데 이때 뭐가 만들어진가 하면요, 카스트가 출현하게 돼요. 카스트제도 아시죠? 그죠? 인도의 4개의 계급. 그러고 난 뒤에 후기 베다 시대. 후기 베다 시대는 어딘가 하면 여기요. 여기가 전기 베다 시대고 여기가 후기 베다 시대입니다. 요때는 전기 베다 시대 때는 우리 인도의 카스트의 4개 계급이 있죠. 그죠?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샤, 수트라. 이렇게 되는데 요 단계에서는 브라만이 최고의 직이요. 브라만이 최고의 직인데 요 단계, 그다음 후기 베다 시대 겐지스강 하류 때가 되면 BC 500년 됩니다. 이때가 되면 여기에 농사가 잘 돼요. 농사 잘 되니까 농사 짓는 사람이 부자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하천을 통해서 상업 활동이 용수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왕족이 상당히 돈을 많이 가지게 돼요. 그러면 누가 힘을 씁니까? 브라만이 힘을 쓰고 왕족 크샤트리아가 힘을 쓰게 돼요. 그래서 크샤트리아 중심으로 드디어 도시국가가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그 최초의 도시국가가 뭔가 하면요, 마가다라고 하는 도시국가가 BC 500년 때 여기에 나라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마가다뿐만 아니고 호살라고, 여기 석가모니가 있었던 카필라고, 그 다음에 여기에 마가다국, 그 중에서 가장 큰 나라가 마가다국이 되는 것이죠. 그러고 난 뒤에 BC 317년 이제 석가모니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 한 200년 뒤에 누가 쳐들어오는가 하면요, 알렉산더가 이쪽 마케도니아 이쪽에서 쳐들어와요. 이렇게 해서 쳐들어옵니다. 쳐들어와서 어디까지 오는가 하면요, 인더스 강변까지 쳐들어와요. 인더스 강변까지 쳐들어오니 와가지고 인도의 북서 소왕국들을 다 점령을 해버려요. 하니까 야, 이거 안 되겠다. 우리 민족이 탄압을 해야 되겠다라고 인도 사람들이 결습을 해요. 자, 결습을 하면서 인도인들이 통합된 민족 의식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 누가 등장하는가 하면은 찬드라 굽타가 등장을 해요. 이 찬드라 굽타는 알렉산더 대왕을 만나기도 해요. 그 알렉산더 대왕을 만나고 보니까 알렉산더가 대제국을 만들잖아요. 대제국을 만드니까 아하, 우리 인도도 대제국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각성을 해요. 그래서 이 찬드라 굽타가 원래 난다 왕국의 하나의 군인이었어요. 이 난다 왕국의 군인인데 이 사람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데 그 새로운 나라가 마우리아 왕조입니다. 이 마우리아 왕조. 그러난 뒤에 인더스강 유역에 있던 알렉산더가 죽고 난 뒤에 그 지역에 그 알렉산더 그 부하들이 나라를 다스렸잖아요. 이 부하들을 다 정복을 해버립니다. 그러난 뒤에 가뭄이 들었어요. 가뭄이 들으니까 사람들이 막 굶어 죽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자신도 단식으로 그냥 죽어버려요. 죽어버립니다. 그러고 난 뒤에 빈두사라 왕이 이대로 등장을 해요. 자, 빈두사라 왕이 등장하는데 빈두사라 왕한테는
아들이 101명이 있었습니다. 많았죠. 101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아들이 누군가 하면 아쇼카 왕이라 해요. 이 빈두사라 왕 밑에 아쇼카 왕이 있었는데, 자, 이 아쇼카 왕은 장자가 아니에요. 장자가 아닌데 빈두사라 왕이 거의 아파서 죽으려고 할 때에 이 아쇼카 왕의 형이 정권을 잡았어요. 정권을 잡으니까 이 아쇼카 왕이 쳐들어와 가지고 그 형제들을 죽여요. 몇십 명을 죽여버립니다. 그 형제들을 지지했던 500명도 다 죽여버려요. 그래서 이 아쇼카 왕을 처음에는 악마 아쇼카 왕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그리고 난 뒤에 이 아쇼카 왕이 왕위에 올랐어요. 오르고 난 뒤에, 자, 이 지역 칼린가 지역으로 아직도 이게 마우리아 왕조가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 칼린가 지역을 평정하기 위해서 여기로 들어가요. 여기 들어가서 이 칼린가의 군인들 몇십만 명을 죽여버립니다. 몇십만 명을 죽이는데 그 참상을 보면서, 야, 이거 문제 있다. 이거 정말로 사람 죽이는 게 문제 있다. 원래 전쟁력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 모습을 봐요. 그 모습을 보고, 자, 우리 이렇게 이 군사 힘으로 나라를 정복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러니 이 군사 힘으로 나라를 정복할 게 아니고 불법으로 나라를 정복하자. 그래서 불법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아쇼카 왕이 불교에 기이하게 돼요. 그래서 이 마우리아 왕조를 완전히 불교 국가로 만들게 되는 겁니다. 불교 국가로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절집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건 경제 만드는 거예요. 경제 만드는데 아쇼카 왕이 경전도 만들고, 그 다음에 불교도 전파를 하게 되는데요. 자, 불교 전파를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이게 산치대탑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쇼카 왕이 세운 산치대탑인데, 원래 석가모니 부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고 난 뒤에 다위를 하고 나니까 사리가 엄청나게 많이 나죠. 그래서 6개의 탑에다가 사리를 모십니다. 그리고 또 재를 모아서 사리탑 하나 더 만들고, 그 다음에 대집원에서도 하나 만들고 해서 사리탑이 전체가 8개였어요. 8개인데 이 아쇼카 왕이 사리탑 하나를 제외하고 이 사리탑을 다 헐어요. 헐어가지고 이 사리를 전 세계 방방곡곡에 다 이렇게 뿌려요. 그 사리를 뿌린다는 의미가 뭔가 하면 그 당시에는 불상이 없었습니다. 불상이 없는데 되게 이제 석가모니가 돌아가실 때 불상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네 스스로 붙여대라 그랬거든요. 근데 그거는 스님도 하기 어려운데 출가하지 않는 사람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뭔가의 의지를 해야 돼요. 뭔가의 의지를 해야 되는데 그 의지할 수 있는 게 뭔가 하면 석가모니의 뼈조각입니다. 그래서 석가모니 뼈조각을 보고 사람들은 그걸 마치 부처인 양 생각하고 불교를 믿게 되거든요. 이걸 누가 만들었냐? 누가 만든가 하면 아쇼카 왕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전 세계 우리나라에도 사리가 많이 들어왔죠. 그 출발점이 바로 아쇼카 왕이 이 불탑을 허물어가지고 사리를 세계 방방곡곡에 흩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쇼카 왕이야말로 불교를 가장 널리 전파한 왕이 아쇼카 왕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석주를 세워요. 석주입니다. 석주인데 이 석주가 가장 유명해요. 이게 인도 국기, 인도의 문장을 대표하는 인도 문장이거든요. 인도 문장인데 이게 뭐 여기 사자죠. 원래 인도의 최고로 용맹한 짐승 사람 중에 최고 석가모니. 그래서 석가모니는 사자의 비유가 됩니다. 그래서 석가모니가 설법할 때는 사자후를 토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있는 것이 여기 법륜이라고도 하는데 법륜 이게 차크라예요. 이 차크라가 이게 뭔가 하면은 아련적이 고기를 넘어올 때 고기도 적고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넘어온 게 아니에요. 인도로 많이 넘어온 게 아닙니다. 소수의 인력이 소수의 아리안이 인도로 침략해 들어왔어요.
소수의 아리안이 인도 침략에 들어가지고 그 많은 인구를 정복할 수 있는 그런 원인이 뭐냐는 거예요. 그 원인이 뭔가 하면은 최초로 아리안족이 최초로 발명한 게 있으니 그게 전차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전차 배너의 전차 놀이 보셨죠? 네. 그게 아리안족이 처음 만든 거예요. 처음 만들어 가지고 이게 말을 몰면서 뒤에 마차에 이 화살 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화살 쏘거든요. 그래서 이 전차만 있으면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그 시발이 전차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탱크 같은 거예요. 그걸 아리안들이 처음 만들고 아리안들이 이걸 가지고 인도에 가지고 들어가지고 인도를 평정을 해버린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아리안족이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는 게 이게 차크라라고 하는 이 수레바퀴입니다. 이 수레바퀴가 나중에 불교의 상징이 되는데 불교의 상징이 된 이유는 불법 전파가 마치 전차가 인도를 점령하듯이 그렇게 전파라 그런 의미가 되기도 하고 또 이걸 또 전륜성왕의 표시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이 글자는 진리만이 승리할지니 뭐 그런 의미가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이 석주입니다. 이 석주를 아시카왕이 44개를 세워요. 44개 세우는데 왜 세우는가 하면은 여기 뭐가 적혀있는가 하면 불법의 내용이 적혀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석가모니가 태어난 곳에 석주는 뭐가 적혀있는가 하면 이 불법을 믿는 이 사람들한테 세금 적해주겠다. 뭐 그런 것도 적혀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시카 왕이야말로 불법을 최고로 널리 접한 왕이 아시카 왕이 되는 겁니다. 다음 마리아 왕조가 멸망을 해요. 자, 모든 문명, 모든 국가가 멸망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분열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분열에 의해서 마우리아 왕조가 멸망을 딱 하고 멸망하고 난 뒤에 바로 왕국이 들어서는 게 아니고 혼란 시대가 한 100년간 있어요. 그러고 난 뒤에 새로운 왕조가 들어섰으니 이 왕조가 쿠샨 왕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우리아 왕조가 끝나고 난 뒤에 쿠샨 왕조가 다 들어서요. 자, 이 쿠샨 왕조는 어디 민족인가 하면은 중앙아시아의 유목민족들이요. 유목민족들이 여기에 침략해 들어와서 쿠샨 왕조를 만든 겁니다. 근데 마우리아 왕조는 이게 마우리아 왕조이고 여기에 쿠샨 왕조예요. 근데 아까 처음 만들어졌던 이 마우리아 왕조요. 마우리아 왕조가 넓이가 인도에서 성립한 왕국 중에 나라 중에 최고로 면적이 넓은 게 마우리아 왕조입니다. 그 뒤에 생긴 나라는 마우리아 왕조만큼 크질 않아요. 쿠샨 왕조만 하더라도 마우리아 왕조 이렇게 넓은데 쿠샨 왕조는 요거밖에 안 돼요. 요거밖에. 예, 쿠샨 왕조인데 요 쿠샨 왕조도 국교가 불교입니다. 불교를 굉장히 열심히 잘 믿었어요. 근데 쿠샨 왕조 중에 가장 중요한 왕이 누군가 하면 카니슈카 왕이에요. 이 카니슈카 왕 때가 쿠샨 왕조의 전성기인데 이때 불교가 어디가 가장 발달하는가 하면요 간다라 지역, 탁실라 간다라 지역 이 지역이 불교가 굉장히 발달을 해요. 현재 이게 파키스탄 지역이죠. 발달하는데 왜 발달하는가 하면은 불교에서 불상 만드는 것은 BC AD 기원 AD 제로 이전에는 불상을 안 만들었어요. 안 만들었는데 마침 알렉산더 대왕이 BC 300년대에 침략해 들어와요. 침략해 들어올 때 뭘 가지고 들어오는가 하면 그리스의 신상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비너스 상이 있잖아요. 이걸 같이 들어와요. 같이 들어오니까 인도 사람이 그거 보니까 아주 잘 만들었거든요. 아주 잘 만들어가지고 야 이런 모양으로 불상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불상을 어디서 만드는가 하면은 바로 간다라 지역에서 불상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언제요? AD 1세기 때부터 불상을 만들기 시작해요. 자, 근데 왜 카니슈카 왕이 200이 된 사람이니까 이때 200이 되면 간다라 탁시가 굉장히 발달하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 석가모니 이후에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 두 사람을 들라고 하면은 첫 번째 누군가 하면요 마명 아슈바 고샤 들어보셨어요? 그건 잘 못 들어보셨을 거고 대승기신은 들어보셨죠? 네. 대승기신은 누가 만들었어요? 어떤 사람은 원효 스님이 만들었다 그러는데 아닙니다. 원효 스님이 만든 게 아니고
쿠샨 왕조의 아슈바 고샤라는 사람이 만든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마명보살입니다. 번역한 사람 원료가 그렇게 유명한데 그 만든 사람은요 얼마나 더 유명하겠어요.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아슈바 고시가 만든 대승기신론은 유식론 계통의 경전입니다. 또 이 당시에 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 누군가 하면 나가라주나 들어보셨어요? 용수보살. 용수보살은 마명보살보다가 더 유명해요. 그래서 용수보살이 만든 것이 뭔가 하면 중론이라고 합니다. 중론. 그래서 불교의 가장 중요한 사상 유식론과 중론이 언제 만들어지냐? 바로 간식가왕 때 만들어져요. 그리고 용수보살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가 하면은 석가모니 이후에 부처된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없는데 용수보살만은 제2의 부처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모든 불교 종파 맞죠? 불교 종파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모든 불교 종파의 시조가 누구냐? 용수, 나가라주나입니다. 그만큼 이 용수와 그 다음 마명보살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바로 쿠샨 왕조 때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쿠샨 왕조 때 대승불교가 꽃피게 되는 겁니다. 그러한 뒤에 쿠샨 왕조 이때 이름 미술품이 만들어져요. 기가 막히게 멋있는 미술품들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4차 불교 결집도 만들어지고 대승불교를 널리 접한 왕도 카르슈카 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난 뒤에 쿠샨 왕조도 망해요. 다 왕조가 망할 때는 지잘났다고 하는 사람 때문에 부절이 일어나요. 그래서 쿠샨 왕조 망하고 난 뒤에 굽타 왕조가 들어서게 되는 겁니다. 자, 굽타 왕조의 넓이는 이렇게 돼요. 나중에 밑에가 침략이 들어가는데 나중에 그러니까 다 들어요. 다 들어가는데 자, 굽타 왕조는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는가 하면은 찬드라굽타라는 사람이 인도 전역을 통일을 해요. 통일할 때 뭘로 통일하는가 하면요? 코끼리 부대. 이제 코끼리 부대가 원래 한니발 전쟁 때부터 코끼리 부대가 나와요. 근데 인도의 전쟁에서는 반드시 나오는 게 뭔가 하면 코끼리 부대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찬드라굽타. 이게 좀 헷갈리기 쉬운데요. 찬드라굽타가 있고 찬드라굽타 1세가 있어요. 찬드라굽타는 마리아 왕조를 만든 사람이 찬드라굽타고 그 다음에 굽타 왕조를 만든 사람은 찬드라굽타 1세입니다. 1세가 붙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찬드라굽타 1세가 인도 전역을 통일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왕인 삼드라굽타가 이게 무력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인도 전역을 통일을 다 해버립니다. 그 다음에 찬드라굽타 2세가 인도 문화의 황금기를 이끌게 돼요. 자, 그 다음에 굽타 왕조가 많은데 이 굽타 왕조는 종교가 뭔가 하면요? 종교가 뭐예요? 종교가 힌두교예요. 힌두교. 이게 왜 이렇게 됐냐? 원래 종교는요, 공부를 하면은 나라가 어떻게 돼요? 종교는 공부를 하면은 신도들이 다 도망가는데, 아까 쿠샨 왕조에서 유명한 문이 두 개 나왔어요. 하나는 대승기신론, 유식론 계통, 그다음 하나는 중론. 이 유식론과 중론은요,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논입니다. 이게 나오니까 사람들이 아주 멋있게 나오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그 공부에 매달려요. 공부에 매달리니까 신자들이 다 도망가는데 어디로 가느냐? 힌두교로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이게 힌두교로 도망가 버리니까 쿠샨 왕조가 망하고 힌두 왕조인 굽타 왕조가 들어서게 된 겁니다. 자, 그러고 난 뒤에 그 다음에 굽타 왕조도 거의 세명할 즈음에 1000년도부터 이슬람교가 침략해 들어와요. 이슬람교는 언제 성립한가 하면 622년에 이슬람교 1년입니다. 1년. 무함마드에서 만들어지고 요게 1000년쯤 되면요 인도까지 들어와요. 인도 북부까지 들어옵니다. 침략해 들어와요. 들어와가지고 뭘 만드는가 하면은 이 가즈니 왕국을 만들었어요. 가즈니 왕국이 이 이슬람 왕국이거든요. 이쪽으로 쳐들어와요. 쳐들어와가지고 여기를 약탈하고 사람 죽이고 재산 빼앗고 나쁜 짓 다 합니다. 왜요? 종교가 틀리기 때문에. 예. 그리고 난 뒤에
이 가진 왕조가 망하고 구루 왕조가 들었어요. 구루 왕조가 들어서 가지고는 전체 주다 침략해 들어와요. 침략해 들어와가지고 여기에 불교, 힌두교 다 때려부시고 특히 불교가 구루 왕조에 의해서 불교가 완전히 파괴다 돼요. 나란다 대학 들어보셨죠? 인도의 최고의 대학이 나란다 대학입니다. 이 나란다 대학이 구루 왕조에 의해서 완벽하게 없어질 거예요. 그래서 구루 왕조 이후에는 거의 불교가 씨가 말라버립니다. 그래서 이 원래 불교가 만들어진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인도는 불교 믿는 사람이 굉장히 적어요. 자, 그러고 난 뒤에 뭐가 등장하는가 하면 델타 술리 왕조가 델리 술탄 왕조가 1200년도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델리 술탄 왕조가 딱 들어서 가지고 여기까지 다스려요. 그리고 이 델리 술탄 왕조는 한 왕조가 아니라 4개 왕조가 여기까지 다스려요. 그리고 난 뒤에 1526년에 딱 되었습니다. 그때 누가 등장하는가 하면 무굴 제국이 등장해요. 무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몽골에서 나온 겁니다. 몽골 사람이 들은 거예요, 이게. 예. 그래서 무굴 제국이 만들어지는데, 무굴 제국의 영토는요, 이 다예요. 굉장히 커요. 굉장히 큽니다. 근데 무굴 제국의 종교는 뭡니까? 종교는 이슬람교입니다. 자, 이때부터 1200년부터는 인도가 뭘로 바뀌어지는가 하면은 힌두교에서 이슬람교로 바뀌어져요. 전체가 다. 예. 그래서 무굴 제국의 시조는 바베르라 그래요. 바베르. 자, 이 바베르인데 여기에 인도 북부죠. 여기 티무르 제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원나라 몽골의 후예요. 티무르가. 티무르 제국, 굉장히 강력한 티무르 제국이 있었는데 티무르 제국이 망하고 난 뒤에 티무르의 5대 후손이 바벨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징기스칸의 후예거든요. 후손이고 이 바벨도 징기스칸의 후손이에요. 이 바벨가 여기 카불에서 인도로 침략해 들어와요. 인도로 침략해 들어올 때 그때 침략군이 2만 명. 2만 명. 인도는 그 방어하는 그 사람이 얼마인가 하면 10만이었어요. 10만인데 이걸 무찌거든요. 무찌를 받고 있는 건가 하면 코끼리 부대입니다. 코끼리 부대인데 이 코끼리가 그냥 코끼리가 아니고요. 코끼리 코에다가 뭐 했어요? 갑옷을 입혔어요. 갑옷을 입혔습니다. 상하에다가는 날카로운 무기를 갖다 놨어요. 여기에 화살 쏴봤자 화살이 안 통합니다. 이게 안 통해요. 그리고 여기 사람이 올라앉아가지고 그 다음에 총을 쓰고 하승총을 쓰고 화살을 날리면은 막아낼 장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벨리의 군사의 코끼리 부대에 의해서 침략해 들어오는데 그러면 상대방은 코끼리 부대가 없냐? 코끼리 부대가 있었어요. 있었는데 코끼리 부대가 이보다 더 많았어요. 더 많았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뭔가 하면요, 바벨한테는 총이 있었습니다. 총과 대포가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코끼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뭔가 하면요, 이게 얼뛰어. 코끼리가 얼뛰가지고 대포 소리에 굉장히 두려워해요. 대포를 빵 쏘니까 코끼리가 이게 두려워가지고 날뛰어요. 날뛰면은 자기 부대 사람들한테 날뛰어버려요. 그래서 오히려 코끼리 때문에 상대방이 많이 버린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벨리가 전체를 이어받고 그 아들 후마윤이 등장해요. 후마윤이 등장하는데 이 후마윤은 좀 이 정치력이 없어가지고 맨날 도망다니다가 이제 다시 돌아와가지고 아잔, 이슬람교에는 이제 그 예배 볼 때 보면 아잔이라 그러거든요. 아잔 이 소리에 빨리 예배하려 하다가 계단에 굴러 떨어져서 그 머리를 돌에 박아가지고 죽어버렸어요. 죽어버리고 난 뒤에 갑자기 죽으니까 누가 등장한가 하면요, 13세 문맹장제 글자 부르는 황제 악바르가 등장해요. 13살에 왕이 올랐으니까 통치 제대로 뭐 하잖아요. 제대로 뭐 하니까 바이람 칸이라고 하는 명재상이 잘 돌봐줘요. 잘 돌봐줘가지고 통치가 안정이 됐습니다. 통치가 안정되고 난 뒤에 악바르는 그 명재상을 살려줘야 되겠어요? 살려주면 문제 생겨요. 그래서 잡아서 잡아 죽이는 상태입니다. 악바르가 이제 나쁜 짓을 했을지 몰라도 인도 역사상 최고의 명군이요. 그래서 인도 역사상의 최고의 명군이 두 사람 들라 그러면 한 사람은 아시카와 두 번째는 악바르.
악바르가 이 인도를 완전히 평정해서 완전히 안정을 시켰어요. 시켜난 뒤에 그 다음에 누구한테 넘겨주는가 하면은 이제 이게 구타든 쿠시안 왕국이든 뭐든 간에 왕이 융화 정책을 쓰는 왕은 흥합니다. 모든 사람을 다 받아줘가지고 그 장점을 살린 나라는 전부 다 흥하고, 그 다음에 원칙주의로 나간 왕, 원리주의로 나간 왕들은 다 나라가 약해지고 망해져버려요. 이게 어떤 조직이나 어떤 단체라도 누구라도 다 받아주고 이해해주는 그 단체 왕 나라들은 흥하고, 그게 아니고 원칙 원리주의로 가면 다 약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악바르가 굉장히 강하게 된 이유는 이민족 융화 정책을 쓴 겁니다. 그 다음에 이슬람이라고 하지만은 이 악바르의 부인은 힌두교요. 그러니까 힌두교도 포용해줘요. 그 다음에 또 관리치도 완비하고, 그래서 이 악바르 시대 때가 굉장히 나라가 탄탄한 대우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악바르 뒤를 이은 왕이 누군가 하면 자항기르라는 왕이요. 이 자항기르라는 왕인데, 이 자항기르의 부인이 누자한인데요. 문제는 이게 자항기르부터 사자한까지는 이때 왕들은 부인이 많아요. 고려 왕건처럼 융화정치 쓰기 위해서 각 귀족들의 딸들을 다 이렇게 왕비로 만들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이 자항기르나 사자한은 지방의 귀족들의 딸들을 자기 왕비로 해요. 그런데 묘하게 한 여자만 좋아해요. 좀 등신이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 자항기르도 그렇게 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자항기르의 뒤를 이어서 받은 사람이 누군가 하면 사자한이요. 사자는 여기서 무굴 제국의 왕권을 어떻게 계산하냐는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조선조 같으면 누가 이어받아요? 장남이 이어받잖아요. 근데 무굴 제국에서는 장남이 이어받지 못합니다. 왕자들을 전쟁터로 내보내가지고 전쟁에 공이 있는 사람 가를 왕으로 세워요. 가를 왕으로 세우는데 문제는 왕자들끼리도 권력 투쟁을 해요. 마찬가지로 무굴 제국에서도 장남이 왕 된 경우가 드뭅니다. 마찬가지로 자항기르의 아들이 4명 있었는데 그 4명 아들이 중에서 가장 전투에 공을 많이 세운 사람이 사자한이요. 사자한인데 이 사자한을 누가 견제하는가 하면 아까 있었던 이게 루자한이 괜찮은 바람에 왕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으니까 사자한이 반란을 일으켜요. 자기 아버지 자항기르한테 반란을 일으킵니다.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반란을 진압당해요. 다음 피해 다녀서 억지로 화해가 됐어요. 화해가 된 상태에서 사자한의 형이 이제 이 왕자들끼리 암투하는 때는 언제 하는가 하면 왕이 병들었을 때 그때 암투하는 거예요. 네, 자항기르가 병이 들었어요. 병이 들으니까 왕자들끼리 암투를 해요. 싸웁니다. 그래서 마지가 왕위를 이어받으라 그래요. 그래서 사자한이 쳐들어와가지고 형들 죽여버리고 지가 왕이 올라가는데 이게 사자한입니다. 사자한인데 이 사자한은 뜻은 용맹한 왕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이 사람이 아주 건축물에 대해서 조예가 깊어요. 굉장히 조예가 깊어요. 그래서 우리가 답사가는 그 유명한 건축물들은 거의 다가 누가 만드는가 하면 사자한이 만드는 겁니다. 사자한이 만드는데 문제는 이 사자한도 뭉타즈 마할이라는 여자하고 결혼을 해요. 뭉타즈 마할이 한 20살 채 되기 전에 결혼해요. 결혼하는데 오로지 뭉타즈 마할만 사랑해가지고 거의 19년 결혼 생활에 애를 며칠이나 놓는가 하면 14명 놓습니다. 다른 여자는 그들도 오지도 않아. 그리고 14명 제가 딸인데 딸 놓다가 그만 죽어버려요. 그만 죽으니까 이 사자한이 거기에 너무 상심해서 며칠 고생했더니 며칠 근심했더니만 머리가 하얘지고 백발이 되고 뭐 이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거 내 왕비 뭉타즈 마할을 위해서 최고의 무덤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22년 동안 무덤을 만들어요. 그 무덤이 뭔가 하면 아까 봤던 거예요. 타지마할이에요. 타지마할 무덤을 만들고 난 뒤에 그 다음에 그 아들
이 사자한도 마찬가지야. 사자한도 그 60대가 됐을 때 누가 반란을 일으킨가 하면 요놈아 아우랑제부 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굴의 왕자들은 막 항상 반란을 일으키게 됐어요. 그래서 성공 못하면 죽으니까 이 아우랑제부도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이 사자한을 가둡니다. 가다요. 여기가 여기다 가다. 10년 동안 여기 가다 있는데 여기서 뭘 볼 수 있는가 하면은 타지마할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 여기서 타지마할 한번 바라보세요. 그래서 여기서 10년 동안 타지마할을 바라보는데 여기 뒷바라지를 누가 해준가 하면 맏딸이 다 해줘요. 잘못하면 이게 독살될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 모든 걸 다 이게 알아게 준 게 맏딸이고 거의 한 10년 동안 여기에 같이 지내다가 70대 죽습니다. 그 다음에 이슬람의 문화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 아우랑제부가 이게 문제가 힌두교도 포용해야 나라가 강해진다 그랬잖아요. 요 아우랑제부가 원리 원칙 이슬람의 원리 원칙주의로 나가면서 힌두교를 박해버려요. 박해버리니까 이 무굴 제국이 쇠망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난 이제 그리고 망해버리죠. 망해버리고 그다음 이슬람 시대 문화입니다. 이 이슬람 시대 문화인데 이 이슬람 시대 문화 우리 이슬람의 문화는 되게 사막에서 만들어졌죠, 그죠? 사막에서 만들어져가지고 이슬람 문화가 뭐 볼 게 있겠느냐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에요. 이슬람의 아라베스크 문양이라고 있는데요. 이 아라베스크 문양은 세계 최고로 아름다워요. 그래서 우리 답사할 때 이슬람 건축물 간다 그러면 줄기차게 따라가야 돼요. 왜냐면 하면 그 건축물이야말로 최고의 건축물이에요. 스페인 가도 아람브라 건축물 그게 어디 문화인가 하면요 이슬람 문화요. 스페인에서 최고로 좋은 건축물이 아람브라거든요. 예, 마찬가지로 이 이슬람의 문화야말로 최고 문화예요. 그리고 우리는 되게 서구 문명에 중독이 돼가지고 서구 쪽에서만 과학이 발달되고 수학 발달되고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수학이나 과학, 학예술 발달한 건 어딘가 하면 이슬람 쪽이요. 이슬람 쪽에 이걸 이용해가지고 페르시아 문화가 발전하는데 그야말로 세계 최고의 문화가 이슬람 문화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북부 지역은 거의 다가 이슬람 문화 건축물을 보게 돼요. 또 마라타 지역을 지나서 그 다음에 유럽이 인도 진출을 합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릴 때 이 인도라고 하는 나라, 요 인도라고 하는 나라는 여기에 산맥과 밀림으로 덮여있기 때문에 인도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는데 문제는 이 유럽 사람들이 뭐가 필요한가 하면 향료가 필요합니다. 후추 아시죠? 반드시 후추가 있어야 돼요. 후추가 있어야 되는데 그전에는 이렇게 후추가 이렇게 해서 갔었는데 여기에 오스만 터키가 들어서면서 항로가 막혀버립니다. 막혀버리니까 뭘 찾는가 하면 바닷길을 찾게 돼요. 그래서 바닷길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바닷길 이렇게 해서 이러잖아요. 이러면 갈 데가 어디요? 갈 때는 인도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인도 고아 영국이 고아부터 딱 들어서면서 서구가 물밀듯이 이 인도로 들어오게 되고 그 인도에 들어온 최고의 나라, 인도 들어온 나라가 영국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영국의 지배로 되게 되는 겁니다. 영국 지배 1600년도에 영국이 들어오게 되는데 1857년 세포의 항쟁에 의해 가지고 이 세포의 항쟁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이 무굴 제국이 망하게 돼요. 그때부터는 영국의 지배를 받습니다. 언제까지요? 1947년까지 영국의 지배를 받고 1947년 때 간디가 죽으면서 파키스탄하고 인도가 분리돼서 독립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인도의 간략한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이건 하나만 하는 것 같아요. 넘어갔습니다. 종교인데요. 인도 종교는 힌두교가 74%, 구원명, 이슬람교 14.2%, 기독교 5.8%, 시크교 1.8%, 전통종교 요거 불교 0.8%. 0.8%인데 천만여 우리나라보다 많습니다. 그래도 불교가 제일 적어요. 제일 적습니다. 다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중요한 게 힌두교입니다. 힌두교.
자, 힌두교. 자, 힌두교에서 맨 처음에 인도에서 나타난 종교는 뭐라 그랬어요? 바라문교. 아리안족에서 나타난 종교가 바라문교입니다. 이 바라문교에 무슨 문제가 있는가 하면은 바라문교에서 사성제를 만들어요. 사성제 뭐 4개의 계급이죠. 카스트 제도를 만듭니다. 카스트 제도는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샤, 수트라, 불가측 천민 이렇게 5개의 계급을 만드니까 평등하지 않아요. 계급사회가 되니까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평등주의를 내세우고 불교와 자이나교 같아요. 불교하고 자이나교에서 평등을 기준으로 평등한 사회를 만든다는 목적으로 불교를 만들어요. 여기서 4개의 계급 부정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바라문교 아래에 있던 인도 사람들이 어디로 들어오는가 하면요. 어디로 가 있어요? 불교 쪽으로 들어갑니다. 불교 쪽으로 들어가는데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쿠시안 왕조에서 유식계통하고 중론이라는 뛰어난 학문이 나오면서 불교 사람들이 불교 신자 이런 사람들이 공부에 매달려 버립니다. 공부에 매달리면은 신자들은 다 도망가요. 종교에서 공부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만날 100% 그냥 믿기만 해라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도망을 가는데 어디로 도망가면은 힌두교로 도망가는데 문제는 이 바라문교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 인도의 모든 사상들을 다 받아들여요. 바라문교에서 받아들여서 새로운 종교로 탄생했으니 그 종교가 힌두교입니다. 힌두교인데 그래도 힌두교에서는 계급을 인정해버려요. 이게 문제되거든요. 됐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요. 바라문교, 그 다음에 불교, 힌두교. 근데 이 넓게 보면은 이 바라문교도 힌두교로 봐줍니다. 예. 그 다음에 바라문교 사상이 뭐냐? 바라문교의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신하고 인간이 합의를 해야 되는데 원래는 이제 신하고 인간이 같았잖아요. 같았는데 인간이 신에서 떨어져 나와요. 떨어져 나오면은 이게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타락하는데 이 타락한 것을 다시 신으로 되돌려 줘야 되는데 그 신으로 되돌려 줄 때 역할을 하는 사람이 뭔가 하면은 브라만이요. 그러니까 브라만이야말로 최고로 중요한 사람이요. 근데 이 타락한 인간을 신으로 만들어 줄 때는 뭘로 신으로 만들어 주는가 하면 제사로 신으로 만들어 줘요. 그 제사. 그래서 힌두교에서는 브라만교에서는 제사가 가장 중요해요. 예. 근데 이제 그다음에 나중에 되면 뭐가 나오는가 우파니샤드가 나옵니다. 우파니샤드가 나오는데 이 우파니샤드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자 인간은 여기에 우주적 영혼이 있지만은 인간도 개인적인 영혼이 다 있다. 이걸 아트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브라만의 영혼하고 아트만하고 개인의 아트만이 합의를 이루도록 해줘야 된다 하는 게 우파니샤드거든요. 제사지라고. 어떻게 하느냐는 거는 이건 좀 복잡할 까치업이죠. 네, 복잡하니까 넘어갈게요. 힌두교 조금만 더 하고 끝낼게요. 힌두교인데 원래 힌두란 말은 어디서 나는가 하면 신두에서 나왔어요. 신두. 요 강 이름이 원래 신두강입니다. 신두강인데 페르시아 사람이 형들은 S를 H를 읽어요. H. 그래서 힌두가 된 겁니다. 근데 하필은 왜 페르시아 사람 의견을 따랐는가 하는 문제인데 페르시아가 나라가 지금의 어느 나라요? 이란입니다. 페르시아가 이란이요. 이란인데 이란이란 뜻이 뭔가 하면 아리아인의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란은 중동 민족이 아니고 아리아 민족이요. 지금도 주위에서 이란 못 살게 하죠.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중동 민족이 아니에요. 이게 아리안족이고 이란이라는 뜻도 아리아인의 땅이라는 뜻이요. 이게 페르시아거든. 그 사람들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힌두가 힌두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인도성 유역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종교 얘기했고 이거 했고 그 다음에 이거 했고 요거면 얘기가 끝내겠습니다. 힌두교의 우주가 아닌데요. 아까 힌두교에서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항상 인간과 사람과의 관계를 누가 맺어주는가 하면 브라만이 맺어주는데 브라만이 제사에서 맺어준다고 했습니다. 그 의미가 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어요. 먼저 이 힌두교에서는 뭐라고 생각하는가 하면 이 우주라고 하는 것은 선신 데바와 아수라의 싸움으로 생각을 한 겁니다. 악신하고 이 아수라 들어보셨죠? 아수라장 할 때 아수라 같아요. 예, 이 악신입니다. 악신하고 아수라하고 선신하고 항상 싸움에 의해서 우주 상태가 유지된다. 그 유지되는 걸 뭐라 그러냐? 다르마라 그럽니다. 우주 운영의 원리를 다르마라 그래요. 다르마라 그러는데 기독교로 말하면 말씀, 로고스 뜻입니다. 예. 그래서 이 다르마의 원리가 바로 여기에서 나온다. 그런데 문제는 선신이 반드시 이겨야 되는데 그냥 두면은 진답니다. 그냥 두면은 지기 때문에 여기에 브라만이 제사를 지내줘야 돼요. 제사를 지낼 때 이 불로 제사를 지냅니다. 우리 그 인도가 답사 가면은 불 가지고 제사하는 거 많이 보셨죠? 그게 뭔가 하면 아근이라는 불신이요. 이 불신 아근이에다가 뭐를 태우는가 하면 곡식을 태워요. 곡식을 태워가지고 이 곡식이 올라가면서 가면은 신에게 싸울 에너지를 제공해 주게 되는 겁니다. 또 곡식을 태울 수도 있고 소마라고 들어보셨죠? 소마라 하는 게 그 양귀비처럼 그 마약 성분이 있는 거거든요. 마약 성분이 있는 걸 다 보내주면은 신이 마약 먹고 힘쓰잖아요. 그죠? 네, 그렇게 해서 이 반드시 브라만의 제사를 지내야 선신들이 악신과 싸울 수 있는 에너지가 제공이 되고 그 에너지가 제공이 되어서 선신이 이겨야 데바가 승리를 해야 우주 순환이 순조롭게 된답니다. 만약에 악신이 이기게 되면은 우주는 뒤죽박죽이 돼버려요. 그래서 선신이 이기게 되면은 비가 적당히 내리게 되고 비가 적당히 내리게 되면은 이것은 풀이 잘 자라고 풀이 잘 자람으로써 소가 이것을 먹고 여기에 브라만이 먹어가지고 힘을 내가지고 제사를 지을 수가 있다. 그래야 우주가 제대로 돌아간다요. 근데 만약에 이 브라만이 제사를 잘못 지내면은 이게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브라만교에서는 브라만이 최고로 중요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우리가 전에 얘기했던 제가 항상 주장했던 중중무진연기하고 상당히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중무진연기 그게 뭔가면요. 이거였죠. 불교도 다르마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불교에 다르마가 있는데 이 다르마의 가장 중요한 사상, 불교에서 최고로 중요한 사상 그거는 일심이라고 했습니다. 들어보셨죠? 일심이라고 했는데 이 일심은 뭘로 해석되는가 하면 중중무진연기로 해석이 되고 이 중중무진연기의 설명은 뭘 했어요? 국가에페스라는 시를 했잖아요. 국가에페스라는 시 하면은 이 국가꽃 탄소가 피기 위해서는 봄에는 소쩍새가 우러이 되고 여름에 천둥 번개가 쳐야 되고 가을에 무서리가 내려야 국가꽃 탄소가 핀다 그랬습니다. 그 의미는 다르게 생각하면은 국가꽃 탄소가 필라 그러면은 온 우주가 관여해야만 국가꽃 탄소가 핀다 그 얘기겠죠. 그 얘기인데 이게 이 사상으로 바꿉니다. 이 사상으로 바꾸게 되면은 자 여기 비가 적당히 내려서 여기에 국가꽃 하나가 피었다 이런 뜻이요. 그죠? 국가꽃 하나가 피려고 그러면은 비도 내려야 되고 그 다음에 시도 국가꽃 피려고 하면 시도 여기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날씨도 좋아야 되고 비도 내려야 되고 그 다음 뭐 그런도 줘야 되고 모든 조건이 다 이루어져야 국가꽃 한 소리가 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꽃 하나가 피려고 그러면은 온 우주가 관여해야 국가꽃 한 소리가 피는 거요. 근데 만약에 온 우주가 관여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빠지면은 국가꽃이 안 핀답니다. 그 얘기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국가꽃뿐만 아니고 모든 사람 다 똑같이요. 모든 사람도 여기 사람이 태어나려고 그러면은 온 우주가 관여해야만 사람이 하나 태어나거든요. 관여해야 태어나니까 그 사람의 가치나 국가꽃의 가치나 다 똑같아. 그게 일심사상이고 그게 중중무진연기
중중무진여기는 겹친 인연에 의해서 이루어진 세계. 이게 중중무진기고 이게 화엄 사상의 핵심 사상, 불교의 핵심 사상인데 이게 힌두교의 핵심 사상, 브라హ୍문교의 핵심 사상은 중중무진여기를 좀 더 구체화시킨 것이 바로 이런 사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사상에 의하면은 여기에 정상적인 사람이 하나 있는데 요 사람이 노예가 되면은 다른 사람도 다 영향받아서 뭐가 돼요? 다 노예가 되는 거예요. 인도 사람 한 사람이 노예가 되면은 모든 사람이 다 노예가 된다. 그 다음에 인도 사람이 한 사람이 병이 들면은 인도 사람 모두가 다 병이 든다. 이 사상이 바로 다르마 사상, 힌두교의 다르마 사상이 되고요. 오후 1시간 10분 쉬고 난 뒤에 모든 설명도 이 다르마로, 이 다르마에 의해서 설명이 진행이 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요, 모든 것은 다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당신이 없으면은 내가 없다. 앞에 있는 사람이 뭐요? 얼마나 귀중한가를 다 느껴봐라. 그런 의미가 돼요. 그 다음에 누구하고? 인도인사의 나마스테, 인도인사는 나마스테입니다. 나마스테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나마스테예요. 그건 무슨 소리인가 하면은 당신 안에 있는 다르마의 원형인 아트만을 존중합니다. 그런 의미가 바로 인도인사입니다. 10분 쉬고 하겠습니다.